그 외래 환자나 혹은 입원 환자 들에 쓸 수 있는 약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것 같으면은 카디오 팔모널리 리서시테이션, 여기에는 A, B, C, D 순서대로 약물을 투여하는데 그 용어들이 중요하다. 상태가 뭐 드라우지하냐, 스투포하냐, 그리고 P, 퍼슬리스 일렉트릭 액티비티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그 인투베이션을 할 때 스코피를 갖다가 목젖을 아래로 내리면서 넣는다는 거. AOA와 B는 이제 비트 해가지고 에피네프린을 깊이 아예 만다든가 IV하고 서큘레이션 IV를 잘 해주고, D에서는 뭐 디파이브레이터를 아티럴 파이브레이션, 벤트리클러 파이브레이션, 이 벤트리클러 타키카디아를 해준다는 거. 이 계제가 플래트 할 때는 그 파이브레이터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ABCD 일렉트로라이트는 H2CO3를 넣어가지고 H2O6를 개선한다든가, 기타 뭐 스템이 전 단계인 뭐 앵기나에 쓰는 약물등 같은 것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겠다. 하이퍼텐션 약은 이제 ABCD AV, 즉 아드레날 안타고니스트하고 베솔딜레이터가 되는데, 애뉴리즘이라든가 아트리얼 다이섹션 같은데 즉각 쓸 수 있는 니트로프루사이드 같은 인디렉트, 액틴 미오신에 인디렉트하게 작용하는 거라든가, 혹은 뭐 프리클레미시아 산모들이 뭐 RBC라든가 혹은 프로테인이 빠져나오고 고혈압이 있고 OTPT가 높을 때 쓰는 다이렉트 베솔딜레이터인 뭐 하이드랄라진 같은 거. AJJ에서 엔도테식 컴포팅 다이아민이 들었으면은 기침이 나오니까 ARB를 쓰지만 둘 다 뭐 레널 아테리 스테노시스를 일으킨다는 거. BJJ에서 논실렉티브 베타 안타고니스트인 프로파놀은 당뇨와 하이포텐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실렉티브 베타 안타고니스트인 아테놀 비소프롤롤 같은 걸 쓴다는 거. 콩그린. ABCD에서 혈압에 쓰는 C는 대개 이제 페리페럴 칼슘 채널 브로커를 말하는 또암 앞으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주의할 것은 논 하이드로피린계인 센트럴 칼슘 채널 브로커는 주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는 데 쓰고, 페리페럴 칼슘 채널 브로커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쓴다는 것. D제는 다이유레틱스인데 다티라피로세마이드로 주로 포타슘을 떨어뜨리니까 포타슘 떨어지지 않는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 스프로녹틴 같은 것도 이제 교대로 써준다는 것. 아베에서 엔티 아드레너직이라는 것은 아드레너직이 말초를 수축하고 혈압을 올리고 흥분하는 거니까 그 반대의 약들. 논실렉티브 알파 안타고니스트하고 알파 실렉티브 안타고니스트, 탐슬로신 같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알파 계통은 뉴로트랜스미터인 노에프네프린을 만기하는 것이고, 알파2 리셉터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에피네프린을 갖다가 이렇게 적게 하는 약들이다. 그래서 알파1 베타는 이제 알파1에 작용함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리고 베타에 작용함으로써 이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는 카르베디올, 라베텔로 같은 것이 이제 응급으로다가 쓸 수 있는 혈압약이 된다. 그 다음에 ABCD에서 이제 아베에서 베스트 딜레이터는 다이렉트 베스트 딜레이터가 하이드라진이 있다 했고, 뭐 산모에 프리클램이 쓴다 했고, 인다이렉트 베스트 딜레이터는 뭐 니트로프루사이드 같은 것이 애뉴리즘이든가 에어틱 다이섹션에 쓴다고 했다. 기타 이제 베스트 딜레이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포스포디에스트로겐 이니비터 제제라든가 디아족사이드처럼 인슐린을 적게 나오게 함으로써 당뇨가 많게 해가지고 혈관을 확장하게 하나 펄모널 하이퍼텐션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등등의 베슬 딜레이터들이 있다. 혈압약
또 혈압약도 요새는 이제 합성해가지고 혈압약 플러스 뭐 고지혈증약 스타틴이라든가 혹은 다이렉트 약을 쓴다든가 조합을 만들어 쓰고 있다 요새는. 어리세미아 약은 뭐 1, 2, 3, 4 아담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담은 이제 아데노신과 디지탈리스 마그네슘을 말한다. 큐레스가 좁고 하트레이트가 많이 150 이상 뛰는 것이 페록시멀 슈퍼르벤트기 타키아드인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로다가 아데노신을 쓰고 또 베타 브로커, 컨트롤 브로커도 좋다. 그 프리머처 벤트큘러 컨트랙션은 그 벤트큘러 타키카디아라든가 벤트큘러 파이브레이션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혈압이 감소되는 걸 혈압이 떨어지는 걸 감소하고 베타 브로커 그 다음에 트리거 비트가 생기는 걸 감소해가지고 클래스 3에서 패스웨이를 차단해준다. 베타 브로커를 써가지고 그 SNOW를 차단하고 클래스를 써가지고 패스웨이를 차단해준다. 그 벤트큘러 타키카디아에는 특징이 이제 QRS가 커지고 라이트 번들 브랜치라든가 AV 디소시에이션이라든가 노멀 랜드 액시스가 있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패스웨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1, 3 쓰고 SNOW를 억제하기 위해서 2나 4를 쓴다는 것. 그리고 바이페이스가 있는 WPW 이안 아트럴 파이브레이션 시에는 패스웨이 억제해서 클래스 1의 ABC 중에서 P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3를 쓰고 베타 브로커나 센트럴 컨셉츄얼 브로커는 이것을 SNOW를 억제해버리면 바이패스 쪽으로 가서 더 많이 하트레이트가 뜨니까 금기한다는 거. 그래서 클래스 1의 김 PD, 클래스 1B, 로케인, 클래스 1C의 뭐 알라피닌이라는 프로판딘을 한다는 거. 클래스 2는 베타 브로커와 똑같은 것이고, 클래스 3는 이제 포타슘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뭐 아미오드나 소타란 이브틸라이드가 있는 것이고, 클래스 4는 센트럴 칼슘 채널 브로커, 논디하이드로피린, 논센스가 되는데 뭐 질티아젬이나 베라팜이 있다는 거. 클래스 5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인데 아데노신은 코로나 아트를 수축해가지고 베리엔트 앵기를 유발하고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디지탈리스는 레프트 벤트랜드 디아스토폴림을 크게 해주고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면서 강하게 수축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이제 수축 떨림 등을 방지해준다. 칼슘을 조절해준다. 칼슘 자리를 대체해가지고 수축을 좀 떨어뜨려준다. 그 1, 2, 3, 4등을 모두 다 쓸 수 있는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 벤트큘러 타키카디아, WPW, 그 다음에 페시큘러 블록 등에 대한 스타디를 좀 해둬야 된다. 그 바이페이스가 있는지 혹은 또 오토매티시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뭐 일렉트로 피에조 스타디를 해가지고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나오는 펄모리 베인 쪽을 찢어주는 것이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이고 라이트 이스무스 쪽을 찢어주는 것이 이제 아트리얼 플러터가 되는 것이다. 파이브레이션은 왼쪽, 플러터는 오른쪽이 되고 이것을 레이디오 프리퀀시 일렉트릭 카테터 아블레이션이라고 한다. 그 이스케미아가 이제 앵기나로 되는 것인데 평소에 스테이블 할 때는 TV카를 타고 다니다가 액티브 코로널 신드롬에서 평소에 언스테이블 할 때는 NSI를 탄다. TV카는 트리메타지딘이고 바스티나리만 소말장 그 다음에 카르디온 이바브라딘에서 수축을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평소에 언스테이블하고 뭐 30분 이내에 갈아지는 걸 갖다가 이제 NSA 해가지고 니콜란드 시그마트 이소소르비드라고 하고 액티브 코로널 신드롬에서 언스테이블 말고 베리언트 앵기나 이러는데 뭐 대개 이것이 뭐 5분 이내인데 이때 쓰는 약이 이제 NCR이라고 해서 N은 니트레이트고 C는 이제 페리페럴 칼슘체럴 브로커가 되는 것이고 알파1 브로커 해가지고 뭐 덱사파라 뭐 테라 해가지고 알파1 셀렉티브 브로커를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 하트 페일리어는 대개 이제 그 오말딘인데 그 스테미가 있는 그 코로너리 아터리 스테미가 있는 하트 페일리어 때는 오망 분노라고 하는 그 암기법
앙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엔티스롬보틱이고 R는 리버스큘라이제이션을 말한다. 고지혈증의 공식은 토탈 콜레스테롤 뭐 200 이하야 되고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을 빼가지고 5분의 트리글라세라이드 한 것이 100 이하야 되는 것이 보통이고 당뇨라든가 세레브럴 임팍션 있을 때는 70 이하로 떨어뜨려줘야 된다. 트리글라세라이드만 떨어뜨리는 것이 폴릭 애시드고 LDL을 떨어뜨리고 HDL은 올려주고 TDG는 떨어뜨리는 것이 니코틴 애시드고 보통 뭐 아트로바스타틴, 뭐 리피논 같은 것은 ADL을 떨어뜨린다. 뭐 AGT 마이브라든가 뭐 오메가 3 같은 것도 이제 그 트리글라세를 낮춰준다는 거. 그 말초 혈액 순환 해가지고 혈전 방지하고 뭐 티나이티스 이명이라든가 기억력, 치매, 안구 원저증, 뭐 버거스 등등에 쓰이는 혈액 순환제 개선제를 볼 것 같으면 크게 이제 클로트를 방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ACA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 부작용이 아스피린이 많으니까 이제 장용종으로 했다가 클로피도그렐로 바뀌었고 클로피도는 여러 가지 그 플리빅스 이름도 있고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도 이제 클로트 방지하고 포스포디에스트레즈 이니비터도 그렇고 특히 이제 포스포디에스트레즈 이니비터는 증식을 억제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혈관 확장하게 하고 뭐 클로트 억제하는 유레타를 소방성 같은 거 하게 되고 버거스 증 다양하게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와파린, 헤파린 뭐 이런 약 이런 것들이 브리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노악이라 해가지고 아픽스타바가트리바녹산 아다리 같은 것은 피가 좀 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도어2 니들은 30분 이내고 도어2 벌르는 90분 이내에 된다는 것. 그리고 용어적인 문제인데 이제 사르포그렐레이트라는 것은 은행잎, 진코민, 뭐 기넥신 뭐 이런 거 돼가지고 혈전을 안 생기게 하는 거고 콜린 알파 세레게이트는 글리아틸이라 해가지고 치매에 쓰는 것인데 주로 ACH를 많게 한다든가 LDL을 덜 침착하게 한다든가 혈관 확장. 타나민도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를 갖다가 많게 하고 혈관 확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뇨 부작용에도 치료하는 약이라 할 수 있겠다. 실리달필도 대표적인 뭐 포스포 디에스트레이즈 이니비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는 포수가 그 당뇨하고 고혈압을 잡는다, 두 마리를 잡는다 해가지고 포시가 자비양 슈크레 포자슈를 암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버거스 디지에는 이렇게 그 혈관염으로 인한 그 혈관이 좁아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염증이 생기면은 그래가지고 확장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혈전 생성을 막는 뭐 사라포글레이트 제제라든가 혹은 포스포데스인 이니비터 제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쓴다. 그 임파선 장애가 있으면 되게 몸이 많이 붓는데 그 붓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된다. 심장이 그 라이트 하트 페일러가 되면은 그 피가 하트로 못 돌아오니까 이제 하지가 부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리버에서 알부민이 합성 못하면은 이제 그 잡아주지 못하니까 그 혈장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키드니에서 이제 WBC나 프로테인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역시 그 잡아주지 못하니까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몸에. 이런 때 부종에 쓰이는 것이 이제 주로 그 엔테론정이라고 포도씨 건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테리오스클레로시라는 것은 그 시간이 가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오토이뮨 디지 같은 거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좀 더 두꺼워지고 어째로는 이제 엘들이 침착되는 것인데 이 혈관이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피가 안 통해 될 때는 어지럼도 생길 수가 있고 세레브럴 임팍션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WBC에 의한 그 항체, 오토임뮤인 그 항체인 그 류코트린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로 그 나오는 약물이 이브틸라스 혹은 케타스 캡슐이라는 것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WBC의 항체에 대한 안타고니스트가 이브틸라스트다. 케타스 캡슐. 뭐 당뇨합병증에 뭐 빌베리, 엑기스, 타게네프를 쓰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당뇨 고혈압자는 뭐 포자수, 포시가자비앙 슈크렛,
포스포디에스트레이즈 이니비터의 대표적인 물질 이레테라서 방전이 되는 것이고, 콜린 알프세레이트인 뭐 클리아티딘 같은 것 치매 예방약도 쓰기도 하고, 또 편두통이나 메니에르 티나이티스 등에 쓰는 것이 이 칼슘 챈돌, 페리페럴 칼슘 블로커인 사리움 프로나진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로스클로시스는 ALD라든가 혈전 방지약에서 뭐 여러 가지 약을 쓸 수가 있다. 항생제는 요새 이제 내성균이 많이 증가하는데, 뭐 CRA 내성균이 있다. 카르바페넴 레지스탄트 엔테로박테리아 있기도 하고, 항생제 분류는 이제 그 페니실린계가 있고 세팔로스포린계로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그 세포 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고, 이 세팔로스포린 계통에서 1세대, 2세대, 뭐 3세대 항생제가 있고, 뭐 4세대까지 나왔다 요새는. 이 세팔로스포린에서 추가적으로 뭐 베타락탐 이니비터를 포함한 세팔로스포린으로 셀박탐이라는 것도 나왔고, 이렇게 세포벽을 형성하는 페니실 억제하는 그 페니실린이든가 세팔로스포린 말고 다른 그 기존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포벽이 아니라 이제 모노박탐 계열이라든가 사바페남계, 그리고 다른 기존으로다가 프로테인 합성을 억제하는 게 아미노글리 이 코시드 계열에서 뭐 아미카신, 뭐 겐타마신, 뭐 카나마신 같은 것이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펙티노마이신, 뭐 스트랩토마이신, 뭐 토브라마이신 같은 것도 전부 이 계통에 속하고, 매크로라이드스 계통으로다가 아지트로마이신이라든가 뭐 클린다마이신, 일수마이신이 있고, 그 다음에 DNA 합성을 억제하는 뭐 것이 퀴놀론계라고 한다. 뭐 오플록사신, 뭐 레보플록사신, 뭐 시프로플록사신 등 플록사신 같은 것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퀴놀론 말고도 뭐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독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암페니콜리스 계통, 글리코펩타이드 계통에 이제 방코마이신이 있고, 링코사밀드 계통에 링코마이신과 클린타마이신이 있는 것이다. 니트로이미다졸 계통에 메토클로프로마이드 원축류 죽이는 것이 있고, 옥사졸리딘 1 계통이 있고, 설폰 애시드 아미드 계통이 있다. 이 설폰 애시드 아미드 계통이 이제 폴릭 애시드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이 되는 것이고, 트리메토프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 세포막 합성을 없애하는 것이 있다.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 합성을 억제하는 것에서가 멤브레인 억제하는 것인가 폴리믹신계라고 해가지고 콜리스틴이라는 항생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엔티박테리얼 계통도 있고, 베타락탐계 엔티바디라는 것은 1, 2, 3, 4 플러스 베타 락타 메이스 이니비터, 그 다음에 10번째인 글리코펩타이드를 합한 것을 갖다가 베타락탐계 엔티바이오틱스라고 하고, 리팜피신 계열도 있다. 이제 그 결핵약, 그 RNA 합성 억제하는 결핵약인 리팜핀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 이제 뭐 동결 결조된 박테리아 용해물 유로박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린네졸린 항생제도 있다. 참고적으로 이제 그 결핵 항생제는 그 1차약으로 아이나를 썼는데, 그 다음에 피라지나마이드가 있고, 피리독신은 B6다. 왜냐면 아이나 쓸 때 이제 B6가 결합되니까 그 아이나 쓸 때 반드시 피리독신을 써야 되는 것이고, 뭐 리팜핀은 그 RNA 합성 억제를 했고, 마이엠부톨은 부작용이 시력 저하가 있고, 뭐 이건 세균 발효 억제하는 것이고, 스펙티노마이신은 이제 5번 아미노글리코시드 계통의 항생제인데, 이런 스펙티노마이신은 귀 청력을 떨어뜨리고, 2세대 이제 2차 약으로다가 뭐 파스를 쓸 수 있는데, 이 2차 약으로 이제 파스 외에도 이제 프로치오나미드라든가 타리비드는 옥소플락신 1번 퀴놀론계 그 DNA 합성을 억제한 퀴놀론계 항생제다. 그 2차 약으로 또 이제 카나마신은 아미노글리코시드 계통의 약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로필렉시스 엔도카디얼 엔티바이오틱스로 해가지고
먹는 것은 아목실현이고 뭐 2g을 먹고 그 다음에 IM5는 앰피실린을 해준다. 만일 페니실린에 부작용이 있으면은 뭐 클린다마이신이라든가 세팔렉신, 클라리스로마이신, 아지트로마이신, 아미카신. 그 먹을 수 없으면 IV나 IM으로도 뭐 세파졸이라든가 세프트리악션, 클린다마이신, 아미카신을 투여하는데 그 약에 대한 분류는 앞에 것을 참고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쓸 때 1세대를 쓰고 나서 이제 안 될 때 2세대를 쓰고 그다음에 뭐 소화는 기준이 그 40kg하고 12세를 해가지고 더 작을 때는 이렇게 특히 이제 시럽을 갖다 항생제 포함해가지고 소염제, 뭐 엔티히스타민제, 그다음에 소화제까지 다 이렇게 애들한테 주는 게 좋겠다 시럽으로. 뭐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진단 나왔을 때는 프라시닐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것을 뭐 한 그 1 내지 2주 준 다음에 한 달 반, 약 한 6 내지 7주에 다시 와가지고 검사해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복합간염에 이제 메트로니달 같은 것도 좋고, 뭐 그 비뇨기 재발성 감염에 쓰는 유로박솜은 이것이 뭐 면역에도 좋은 약이라고 했고, 또 특히 요새 이제 메르스라든가 코비드 19에 대한 그 항생제, 뭐 여드름용 항생제는 특히 이제 통증성 갑상선염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그 마이코플라즈마의 그 갑상선에 숨어 있을 때 이 약을 갖다 써서 엔티젠을 없애버리면은 그 엔티젠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TPO 엔티바디가 수치가 10,000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100으로 떨어뜨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소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시로 쓰는 뭐 메로타제 서방전, 옛날에는 이제 단전이었지만 그다음에 또 보통 많이 쓰이는 소염제 뭐 이부프로펜, 그다음에 AAP는 그 데노간이라고 요새는 이제 많이 쓰고, 그 아스피린은 알타질로 옛날에 많이 썼던 것이다. 알타질은 진통제고 데노간은 이제 해열제로 보면 되겠다. 타이레놀도 아스테라밀펜 계통이고, 소화제는 기본적인 소화제에다가 공격인자를 제어하는 거, 뭐 파모트라든가 방어인자를 강화하는 뭐 알마기라든가 장운동 활발하게 하는 거, 뭐 돈페리돈,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설사 후 변비 반복될 때 뭐 디세텔, 장내위온색은 진경제, 설사에 이제 뭐 차콜, 포타겔, 운동을 떨어뜨리는 로파인, 이상 발효 없애는 뭐 약, 장내 뭐 유용 세균 증식하기 위해서 뭐 비월 같은 거 메드렉스 준다는 거. 그다음에 컨스티페이션은 부드럽게 벌크를 만들어주는 거 마그밀,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마그밀이고 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기오가립, 그 다음에 장운동 확진하는 거 둘포락스. 4일 이상 변비가 안 나면 이제 관장해주는 것도 좋겠다. 노저 보미팅이 있을 때는 그 엔티도파, 엔티심파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도파민, 그 안타고노스틴, 메토크로프로마이드, 맥페라인이 좋겠고, 엔티콜리너직, 콜린이 이제 파라이기 때문에 파라를 갖다 억제하는 뭐 엔티히스타민, 그 아토피인과 같은 그 잠을 깨우는 거, 페니라민 등이 있고, 보나링도 마찬가지 엔티히스타민 계통으로 보면 되겠다. 노저 보미팅이 뭐 심할 때는 뭐 그 마약 계통, 아피나 뭐 로레자파 마티반이라든가, 항암제 투여 구역질 할 때는 뭐 에멘트 캡슐 같은 것도 좋겠다. 그 전정기관으로 인해서 노저 보미팅이 생기고 어지럽다고 할 때는 그 이석의 움직임을 그 조절해주는 그 운동과 함께 엔티히스타민 계통인 보나링을 쓰는 것도 좋겠고, 그 인파의 흐름을 도와주는 뭐 엔테론도 좋겠고, 헤마테메시스는 그 상부유장관 출혈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헤모프티시스는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침시 나오는 것이고, 헤마티키지아는 이제 하부 위장 출혈, 뭐 헤모로이드 같은 것이다. 일단 치료를 하면은 지혈제로다가 트넥삼신, 바타민 K를 쓰면서 위장 장애를 대비해 가지고 그 제산제,
공격 인자를 쓰기도 하고, 체스트 AP나 PA를 써가지고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이제 왔는지, 그리고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트랜스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ABO, RH 타입 크로싱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비예기 항체 검사를 해가지고 수혈 부작용으로다가 용혈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검사하는 게 좋겠다. 호흡기는 혹시 감염이 있는가 조심을 하고, 뭐 콧물 나올 때 뭐 엔티히스타민 같은 걸 쓰고, 뭐 가래가 없을 때는 뭐 코데농, 가래가 있을 때는 이제 암브록솔 쓰는데, 온카민 시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식물 뿌리 시럽, 뭐 벨라코프 시럽이라고 하는데, 이 뭐 진해, 거담, 항균, 바이러스, 항시타민제로 해가지고 뭐 IB엽도 추가해서 쓰기도 한다. 해열제로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소스펜 시럽. 코가 막혔을 때는 그 코에 있는 혈관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드레나제를 써가지고 이게 슈도 에페드린이다. 근데 이것이 또 기관지를 확장해서 숨쉬기 좋게 해준다. 코는 뻥 뚫어지게 하면서 숨쉬기 좋게 해주지만은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스프링스터 멍술도 수축하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온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소아 감기에 이제 시럽을 많이 쓴다는 거. 결핵약의 1차 약, 2차. 그 다음에 에스마 할 때는 그 에피네프린을 서브큐트로 하면 피부가 괴사할 수가 있으니까 깊이 쓰고, 기관지를 열어주기 위해서 뭐 베타2 실렉티브 아고니스트인 아미노필린, 티오필린 같은 걸 쓰고, 벤토린도 흡입해준다. 이것도 베타2 아고니스트다. 스테로이드 뭐 흡입도 좋겠고, 기침 가래 있을 때는 암브록솔, 가래가 없으면 뭐 코데농, 몰핀 같은 걸 쓰면 호흡곤란하게 되는데, 또 세레브럴 임팍션 같은 거 이래가지고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 호흡을 잘 되게 위해서 날록손을 쓴다.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이 이제 스켈레털 머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스켈레털 머슬 리텍스트를 쓰고, 논스테로이드, 엔티인플라메이터 드럭이라든가 디클라피낙 같은 거, 순수한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IV를 쓰기도 하고, 알타질, 뭐 데노간, 기타 뭐 진경제, 또 아티반티아제품 같은 거 써도 좋겠다. 신경병성 당뇨병일 때 뭐 라라카 캡슐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류마티스, 그 다음에 또 쌍하지 떨림 때 마그메레스를 쓰기도 한다. 편두통을 미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약은 이미그라야 된다. CNS 적용하는 진통제다. 이런 편두통이 마이그레인 있을 때는 뭐 디아제품이라든가 카시페놀, 브로코인, 뭐 사륨이라든가 엔티히스타민, 보나린 같은 걸 쓰기도 한다. 뉴랄지아 신경통에도 뭐 논스테로이드, 엔티인플라메이터과 항정약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오스티오포로시스는 골밀도 검사를 해가지고 T스코어가 2.5 이하일 때 되게 이제 처방을 하는데, 이때 같이 비타민 D도 검사해가지고 20 이하일 때 비타민 D도 추가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칼슘이 뼈에서 안 빠져나오게 하고 비타민 D를 추가해 주는 작전을 나가는데, 배경기 후 여성들 에스트로겐 보충하는 리비알도 좋겠고, 칼슘 방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주사제도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3개월 같은 경우는 유도로는 특히 IV 할 때 에피네프린을 준비해 놔야 되는 것이고, 매월 맞는 주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칼슘 보충해 주는 약, 퍼서맥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비타민 D를 보충해 주기도 한다. 니오칼디전 같은 거. 기타 이제 이런 폐경기에는 이모틴이라든가 타나민 같은 거, 그다음에 혈액순환제 같은 것을 치매약, 고지혈증 약과 함께 줘도 좋다. 특히 메노포즈 신드롬으로서 가려움이 있을 때는 달마지꽃, 에보프림, 그다음에 이제 관절에 좋은 이모틴 것들, 그다음에 회로바라든가 폴산정. 가우트는 대개가 이제 낙농 제품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뇨제를 쓰면 또 요산 배출이 적어서 생기는 것으로서 응급으로다가 콜히친을 갖다가 한 3일 정도 주면 증세가 뚝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1 내지 2주를 갖다가 그 유릭 애시드 저하제 자료력을 주는 것이 좋다. 프리티가 증가하는 것이 감소하는 것이 하이포사이로이드즘인데, 암성도 있지만 이제 염증성 하시모토 같은 경우는 엔티젠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균에 의한 것이고,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균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신에 의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서 너무 적을 때는 신지로이드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너무 많을 때, 예를 들어 임신 초기에 HCG 해가지고 T4가 많이 올라갈 때는 프로필티오라실, 임신 후기에는 메티마졸 같은 걸 쓴다는 것. 당뇨약은 이제 그 인슐린을 생산 많게 하는 솔포닌이라든가 메트로포름이 추가되는 것인데, 롱액팅으로다가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숏액팅, 노보닌으로다가 이제 예를 들어 350 이상 할 때 6유니트, 300일 때 4유니트 조절해주면 된다. 당뇨 신경병 치료해주고, 고혈압 당뇨일 때 포자수, 포시가 제병 슈크렉 같은 거. 바이폴라는 도파민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떨어뜨려주고, 가바를 증가시켜도 이제 안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다. 가바를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올리주기에서 렉사프론을 쓰기도 하고, 디프레션 우울증이니까 살이 찌면 우울하다. 그래 다이어트 먹으면 이제 우울증도 치료된다고 할 수 있겠고, 파킨슨은 도파민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것이 L도파를 쓰면 되고, 디멘치아는 ACH가 떨어지는 것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네오페질 같은 약 ACH 합성을 증가한다든가, 글리아티닌처럼 LD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혈관 확장하고 ACH 증가하는 약들을 쓰기도 한다. MMS는 정상이 25인데 20, 그 다음에 이렇게 10 적어질수록 치매가 되는 것이고, GDS는 정상이 5인데 이제 6, 7, 8, 10 이상 올라갈 때 치매가 된다는 거. 싸울 때 아드레날린이 이제 나오는데, 잠잘 때 이제 파라가 항진돼가지고 ACH가 나온다고 했다. 싸울 때 동공이 커진다는 것은 산대근이 수축하기 때문인 것이고, 잠잘 때 이제 동공이 작아지는 것은 동공 관략근이 수축하는 것이다. 잠자는 사람에 눈에다가 아토로펜 터뜨리면 동공이 커지는 것이 이제 파라를 깨워주는 엔티콜리너직이 되는 것이고, 방광에도 이제 앞에 스핑터, 전립선 뒤에 스핑터 머슬이 있는데, 관략근이 수축되는 것은 이제 아드레날린 싸울 때 수축돼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고, 관략근 말고 방광근이라고 뒤에 방광을 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수축하면 이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 널널해지면 오히려 소변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 BUP 이런 거 썼을 때 그런 것이고, 간 검사에서 ALT가 떨어졌을 때는 레포티를 쓰고, 피리독신을 첨가하는 간장약은 코덱스라는 거. 소변에 거품이 나온 건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인데, BUN20, 크레아틴이 1.2 이하야 되는데, 크레아틴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CRF가 되는 것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하는 것은 15 내지 20%가 정상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6% 이하일 때는 무조건 투석을 하고, 15%하고 이제 6% 사이에서는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포타슘이 3.5, 5.3인데, 떨어질 때는 포타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나나도 먹고 시금치 먹고 케이크 콘텐츠 방전도 하고, 5.3하고 6, 4할 때는 이제 특히 5.7부터 CRF니까 노말셀라인을 한다든가 카리메테산을 준다든가 이뇨제, 비본, 하이퍼텐션 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애기통 약이 이제 포타슘 많게 떨어뜨리고, 스포롤락톤도 포타슘 들이니까 이런 걸 줄여야 되겠고, K 농도가 6하고 7 사이일 때는 포도당에다 인슐린 섞어가지고, 인슐린이 포타슘과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하고, 벤토린 흡입해가지고 이제 SOC를 교정하고 에피네프린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농도가 7 이상일 때는 이제 CaCl2, 염화칼슘 이런 걸 써가지고, 그 다음에 다이얼시스도 하게 하고,
피부 백반증에 쓰이는 아드반텐 연고라는 것은 프레드니솔론 재질로서 혈액순환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피부 표면 마취제 테트라케인도 점막에만 효과 있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효과가.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아사이클로비제제 그다음에 헤르페스 조스터에 쓰이는 팜시클로바제제, 엔티펑걸 제제, 스포르낙스 프로코나졸, 연고, 낙하. 그다음에 이제 주로 엘러지에 쓰인 엔티히스타민, 페니라민, 플라콘, 그다음에 지르텍 같이 이제 주름 다루는 거, 스테로이드 같이 쓰기도 하고, 또 항생제라든가 항생제 연고 같은 거 쓰기도 한다. 스케비는 옛날에는 벤조에이트를 썼는데 요새는 유락신 연고를 쓰기도 하고, 뒤꿈치 각질 제거하는 것은 한미 위래가 좋고, 여드름 치료하는 약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가면역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 구강 아프타에 오라메딘, 사오피임 약, 노래 보정을 딱 이름만 주고, 수면 유도제는 스틸록스, 대개 이거 3주까지만 치료된다. 처방이 된다. 봄에 알러지가 급성 결막염이 오게 되면 프로아인, 눈곱이끼 염증성일 때는 레보플록사신 제제, 인공눈물 제제인 히알루로드롭이라든가 눈영양제인 에보프림, 테게네프 이런 것 쓰기도 하고, 전간약은 대표적인 게 이제 오르필 시럽 서방전 레보트릴이 있는데 케프라전 같은 것도 있고, 또 마약으로다가 디아제파마티판도 도움이 된다. 트리제미날러브에도 역시 이제 논스테로이드 엔티인플라메이터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AAPG도 쓰기도 하고, 통증이니까 알타질도 좋다고 할게. 정간약도 쓰기도 하고 우울증 약을 쓰기도 한다. 그다음에 나코틱으로 해서 몰핀 제품을 쓰기도 하고. 많이 처방하는 마약약에는 주사제로다가 염산페치진이 있고, 먹는 약으로 아이알코돈정이 있고, 아이알코돈정은 부작용이 변비, 가려움증, 어지러움 여러 가지가 있고, 약한 마약으로 코데인도 있고, 패치로다가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 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무릎의 충격 완화해서 KNL 그레이드 2 이상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공단에 통보해주고, 연골 강내 주사, 양쪽 주사 시 투투환이라고 쓴다는 거, 히알 주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비보험되는 레코베리는 연어의 정액을 운반하는 것인데 DNA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뼈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촌의 주사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혹은 신경 차단수라고 한다. 그래서 트리아밀에다가 리도케인 한 병, 그 다음에 DW30, 36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각각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1cc에 해당되는 걸 해가지고, 태반 주사는 생리통에 좋고, 비타민 고용량, 백옥 주사, 항산화, 활력을 해서 마늘 주사 등등 있는데, 항암 주사 보조제로다가 자닥신은 흉선 수출물이고,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주사, 비타민 D 주사, 멀티볼로, 세레나제, 겨우살이 추출물, 유포톤 광양자 치료, 이모툰, 그다음 심지어 빈족이 항생제인 유로박솜도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교통사고 입원시켜가지고 트리돌 디크로페낙 주사하고, 식욕이 떨어진 사람 혹은 식욕이 과다한 사람에 대한 치료, 금연보조제 챔픽스, 그다음에 예방주사는 특히 이제 접촉이나 주사, 마약 주사 같은 걸 맞아가지고 이제 걸리는 것은 헤파타이티스 B하고 C형이다. 그래서 이제 B형이나 엔티젠 엔티바디이고, C형은 이제 엔티바디를 체크하는 것인데, 이 생고기 같은 걸 주로 먹어서 생기는 것이 A형과 E형이다. 이것은 임뮤노글로빈과 임뮤노글로빈 M과 G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에 헤파팍스, 폐렴 주사, 독감 예방주사, 대상포진 예방주사, 파상풍 예방주사, 미용주사, 보톡스 같은 것도 있다겠다. PRCC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플루이드를 꼽는 그 부분이 페리페럴 베인 인서티드 카테터 약자가 되고, 센츄럴 때는 CVC가 된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몸에서 열이 나는데, 이걸 갖다가 헥사이머 반응이라고 하고, 이런 때는 이제 비타민 B나 C나 마그네슘을 투여해주고, 보통 노멀셀라인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그 소듐, 포타슘이 많아질 수가 있고, 링거즈 락테이트는 H2CO3 비분이 있어가지고 내시도시 해결에 도움이 되고, 플라즈마 락테이트는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는 것이고, 아미노산 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너프, 그 다음에 와이즈 TNA, 뭐 페리주 같은 것 영양제도 있기도 하고, 여기다가 뭐 알테아질 데노간 섞기도 하고, 비타민 B와 티아민, 그 다음 비타민 C, 그 다음에 아스코르빅 애시드를 넣기도 한다. 기타 준비할 물건이라든가 치질약에 뭐 치크린 좌약과 그 베니톨 같은 것이 있고, 치크린 좌약은 이제 프레프레신 H 계통이고, 베니톨은 임파종 그 임파 개선제로 보면 되겠다. 중요한 지표 검사에서 남자 여자 차이가 있고, 오디미션 주의할 사항들, 그 묶음 처방은 각과 별로 우선 만들고, 그 많이 쓰는 오다를 갖다가 이제 종합 묶음을 만들어 쓰면 된다. 그래서 산소를 줬을 때는 동시에 세 개가 이제 GCO도에 산소로 딱 치면은 뭐 코드가 세 개가 들어가는데 뭐 경피적 산소 포화 측정, 그 다음에 산소 흡입,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좋다. 리들 인지리가 생겨가지고 뭐 간호사가 접촉성 간염에 걸릴 수가 있을 때는 뭐 B형, C형 검사하는 거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카테터를 홀리했을 때 마찬가지로 자동 입력하게 그 유지 카테터 설치, 뭐 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리콘 카테터라는 것. 특히 이제 주사제에서 특히 IV 하게 되면 영양제라든가 뭐 수액제 들어갈 때 그 정면의 유지침 코드가 장력 입력되게 자동 입력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각 과별로 기본 묶음을 만들고 케이스별로 묶음을 확장하는 것이 좋다.